안녕, GTS 한국사. 오늘은 우리가 주제 5입니다. 박정희 시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박정희 시기는 사실 상당히 깁니다. 6, 70년대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여기 나와 있죠? 오늘 우리의 주인공은 박정희, 대통령은 박정희, 시기적으로는 6, 70년대, 그러니까 한 20년간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60년대를 3공화국, 70년대를 4공화국 이렇게 좀 구분을 하면 좋습니다. 성격을 좀 구분을 하자면 60년대는 그래도 박정희가 국민들의 눈치를 봤던 시기,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았던 직선제 시기, 70년대는 더 이상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던 독재가 강화됐던 그런 시기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두 차례의 개헌을 살펴볼 텐데 삼선 개헌, 그다음에 유신 개헌 이렇게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미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공화국에서 박정희 정부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삼선 개헌의 내용, 요거는 너무 쉽습니다. 삼선 개헌, 3번까지 대통령 출마할 수 있게 법을 바꿨다. 이런 내용으로 알고 가도 괜찮겠습니다. 자, 유신 개헌은 왜 하게 됐을까요? 그 배경,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인가? 라고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오늘 수업을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승만 이야기를 좀 했었죠. 1공화국, 2공화국인데 이때 중요한 개헌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1차 개헌, 발췌 개헌이죠. 요거는 내용이 핵심은 대통령 직선제다. 그 다음에 4.4.5 개헌이 있었죠. 초대 대통령 출마 횟수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죽을 때까지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3.15 부정선거로 1960년도에 4.19 혁명이 일어나면서 1공화국이 무너지고 장면 내각 2공화국이 수립됐다까지가 우리가 공부했던 그런 내용 되겠습니다. 자, 요 2공화국 윤보선이 대통령이지만 실권은 장면 총리에게 있었던 그런 시기인데 여러분이 좀 생소할 거예요. 그 이유는 한 1년여밖에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1961년도에 5.16 군사정변으로 박정희가 등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군사 쿠데타라고 보면 되겠죠. 박정희를 비롯한 일부 군인들은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기구를 설치를 하고 모든 권력을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를 해산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뭐 이제 그런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약속을 했었어요. 처음에 이제 이들이 등장을 했을 때 우리가 3년 동안 정치를 좀 깨끗하게 해놓고 우리는 다시 군대로 돌아갈게.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죠. 5차 개헌을 합니다. 요 바로 직전에 2공화국 때 내각 책임제였잖아요. 근데 요거를 다시 대통령제로 바꿉니다. 그리고 임기는 똑같이 4년, 한 사람당 2번까지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국회가 2공화국 때 양원제로 쪼개졌다가 요거를 다시 하나로 합해집니다. 그걸 우리가 국회 단원제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가 안보를 위한 정보기구로서 중앙정보부를 창설합니다. 요게 이제 나중에 안기부로 이름을 바꿨다가 지금의 국정원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당을 하나 만듭니다. 공화당을 창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에서 전역한, 제대한 박정희가 본격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준비를 해서 1963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윤보선을 누르고 이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3공화국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박정희에게 중요한 거는 두 가지였어요. 반공, 공산당에 반대한다는 거죠. 북한을 견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를 살려야 된다라는 거죠. 이미 2공화국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됐었잖아요. 요거를 이제 실행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어디서 좀 뜯어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바다 건너 일본의 눈길이 가게 되는 겁니다. 일본이 우리한테 피해를 많이 줬잖아요. 그 피해 보상 겸 국교를 다시 좀 회복을 하면서 돈을 좀 받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박정희 정부는 1960년대에 한일 회담을 진행을 해서 결국에 1965년도에 한일 협정을 체결하고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이제 국교가 다시 정상화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차관을 도입을 합니다. 돈을 받아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다 할 사과를 받지는 못합니다. 일본이 야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네한테 진짜 못된 짓 해서 피해 보상금 이거라도 좀 가져가. 요렇게 이제 돈을 준 것이 아니고 야 니네 독립했다며? 독립 축하금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을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많은 학생들이 이 굴욕적인 한일 회담에 반대한다라면서 시위를 벌였으니 그 반대의 시위가 바로 6.3 시위가 되겠고요. 어쨌거나 뭐 한일 협정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우리는 일본이랑 국교를 이제 맺게 되는 거죠. 그러고도 이제 돈이 모자랐던 거예요. 근데 그때쯤 베트남에서 미국이 전쟁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요청을 합니다. 야,
니네 동맹국이잖아. 우리가 니네 많이 도와줬으니 너네도 우리 도와서 베트남에 파병 좀 해. 군대 좀 보내줘. 이렇게 해서 약 10년 정도 베트남 전쟁에 이제 군대를 파병을 하게 됩니다. 그 대가로 또 이제 여러 가지 지원을 받게 되죠. 그게 바로 브라운 각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91쪽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살펴보고 베트남 파병 관련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일본이랑 국교 정상하면서 돈 좀 받았죠. 베트남에 파병하면서 돈 좀 받았죠. 자, 이제 열심히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굴리기 시작합니다. 경제가 조금씩 이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자 1967년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가 비교적 무난하게 다시 재선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박정희는 두 번뿐만 아니라 이승만처럼 계속 대통령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죠? 한 사람당 두 번까지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박정희도 이승만을 보고 배운 게 있어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걸 이제 배웠던 거죠. 그래서 1969년도에 삼선 개헌을 하면서 한 사람이 세 번까지 출마할 수 있게 법을 바꿔버립니다. 그게 바로 삼선 개헌이고요. 많은 이제 반대를 무릅쓰고 불법적으로 이제 통과를 시켜서 결국에 이제 출마 3회까지 허용을 하게 됐고요. 1971년도 대통령 선거에 다시 출마를 해서 그때 당시에 야당 후보였던 김대중 후보, 대통령 되기 전에 김대중 후보를 간신히 누르고 세 번째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게 됩니다. 자, 이때 국제 정세가 좀 바뀌어요. 1969년도에 미국 대통령 닉슨 독트린으로 냉전이 완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대결 구도가 이제 조금씩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추세에 이제 발맞춰서 박정희 정부는 북한이랑 물밑 접촉을 통해서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박정희 정부의 그런 반공 정책이 먹히지 않는 그런 국제 정세가 됐기 때문이죠. 자, 이제 깜짝 놀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공산당은 다 빨갱이고 나쁜 놈들이라고 그렇게 정부에서 얘기를 하더니 북한이랑 이제 통일을 하기 위해서 회담을 했다고 그리고 공동 성명까지 발표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박정희 정부는 야, 니네 무섭지?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도 준비해야 되고 또 안보도 중요하니까 헌법 한번 바꿀게 라면서 그 명분으로 1972년도에 유신 개헌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자, 유신 헌법의 내용은 대통령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출마 횟수 제한은 무제한으로 한다. 느낌이 딱 오시죠? 독재 체제 강화. 그리고 이제부터는 국민들이 뽑지만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기구에서 간선제로 이제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권한을 절대화하게 되는데 국회의원, 국민들이 뽑아야 되는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지명을 할 수 있게 바꿨고요. 또 긴급하다라고 생각되면은 국회를 해산시킬 권한도 대통령이 갖고 있었고요. 또 긴급 조치를 내려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그런 막강한 권한을 대통령 한 사람에게 몰아주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3공화국은 그래도 박정희가 국민들의 눈치를 보던 시기. 자, 이제부터는 눈치를 보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가 이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박정희를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을 해주게 되면서 1970년대 4공화국이 수립이 되게 됩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저항을 했겠죠. 개헌해달라. 그러니까 이 유신 헌법을 바꿔달라라는 청원을 하기 위한 서명을 받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개헌청원 100만 명 서명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1 민주구국선언을 통해서 이제 박정희 정부에 굉장히 또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학생운동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자 이제 박정희 정부에서는 긴급 조치를 발동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서 고문하고 또 사형시키고 이렇게 이제 탄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6년이 또 지난 거예요. 그 와중에 1978년 6년이 지났으니까 다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투표를 했겠죠. 간선제로 박정희가 다시 5번째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게 됩니다. 어마무시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후에 1979년도, 운명의 79년도가 오게 됩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YH 무역 사건이라고 일어나게 됩니다. YH 무역 가발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런데 이 공장 오너가 비자금을 빼돌립니다. 공장에서 나는 수익을 다 해외로 빼돌리고 공장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자 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던 여러분 나이 또래 아주 나이 어린 여공들이 제발 문 닫지 마세요.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할게요. 이렇게 이제 시위를 벌였습니다만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죠. 그러자 이 여공들이 어디를 찾아가냐면 이때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의 당 사무실로 찾아갑니다. 이때 당시 신민당의
이제 대표가 누구였냐면은 대통령 되기 전에 김영삼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래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죠. 그러자 김영삼이 이 여공들을 받아주고 이 여공들은 이제 신민당 당사에서 이제 농성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자 경찰이 신민당 당사로 들어와 가지고 이 여공들을 싹 진압을 합니다. 그 와중에 당 사무실이 막 엉망이 되고 김영삼도 몇 대 얻어맞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다음에 한번 살펴볼 일이 있겠지만 김영삼의 별명은 단무지예요. 뭘까요? 단순, 무식, 지랄. 성격이 화끈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찰이 난입하자 그 다음날 김영삼은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제 더 이상 박정희 정부 참을 수 없다. 미국은 박정희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세요. 이런 이제 아주 강경한 그런 기자회견을 외국 기자들 앞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박정희가 기분이 상한 거죠. 마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 김영삼을 좀 어떻게 하면 안 될까라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측근들한테 얘기를 하자. 이때 당시 국회의원들이 김영삼을 제명을 시켜버린다. 그 국회의원직에서 잘라버린 거죠. 야, 이게 난리가 난 거죠. 그러자 김영삼도 가만히 있지 않죠. 아무리 닭의 목을 비틀지라도 새벽은 온다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기자회견을 또 한번 하고 이제 물러나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아니, 대통령 한마디에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을 자르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러면서 김영삼의 정치적 고향이었던 부산과 마산, 지금의 창원이죠.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신헌법 철폐하고 박정희 물러가라 라는 시위가 엄청나게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박정희가 고민에 빠져든 거예요. 이 사태를 어떻게 할고.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 고민 있을 때 뭐 한잔 하시죠. 술 한잔 하지 않습니까? 친구들 데리고. 마찬가지였어요. 박정희도 궁정동 안전가옥에서 그때 당시 2인자였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와 그 다음에 서열 3위였던 경호실장 차지철과 함께 술 한잔하면서 이 고민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2인자였던 박정희가 가장 믿었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총을 번쩍 꺼내 들더니 총을 빵빵 쏘면서 결국 박정희가 현장에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 박정희 옆에 있었던 차지철도 총을 맞고 결국은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12.6 사태, 10월 26일 날 있었기 때문에 12.6 사태라고 부르고 박정희가 사망하게 되면서 이 박정희 정부는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일이 벌어집니다. 대통령 죽었죠? 서열 1위가 사라졌어요. 근데 그 범인이 누구죠? 서열 2위 중앙정보부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서열 3위 경호실장 죽었죠? 지금 서열 1, 2, 3위가 다 사라진 겁니다. 권력의 공백 사태가 일어나게 됐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죽은 거잖아요. 이 사건을 누군가가 조사를 해야 되죠. 그때 이 사건을 조사를 했던 지금 사진 나왔는데 이게 바로 김재규예요. 실제 김재규. 물론 사형당합니다. 얼마 있다가. 이 사건을 조사했던 세력이 바로 신군부 세력입니다. 여러분이 영화에서 봐서 알고 있는 그 전두환과 그의 친구 노태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신군부 세력이 새롭게 이 권력을 이제 잡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네요. 자, 60년대 어떤 일들이 있었고 한일협정, 베트남 파병, 그 다음에 이제 유신헌법 어떤 내용이 있었고 결국은 어떻게 끝이 나게 되는가까지 여러분이 한번 다시 정리하기 바랍니다. 안녕.